환영합니다. 운동전도사 근쪽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먹방 유튜버 분들이 어떻게 살이 안 찌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은 3, 4인분을 넘어서 10인분 이상 먹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찌시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을 제가 준비했겠죠. 저희 경우에도 많이 먹을 때는 먹방 유튜버 분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4에서 5인분 정도 먹는데요. 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대사량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주변 분들은 제가 먹는 걸 보면서 근육량이 많으니까 좀 많이 안 찌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체중에 남성분들과 비교했을 때 근육량이 보통 5에서 7kg 정도 많이 차이 나면 그 정도 나는데 이 근육이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 안정시에는 1kg당 13칼로리 정도 되니까 5에서 7kg 더 제가 근육이 많다고 해도 결국에는 65칼로리, 80칼로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드린 먹방 유튜버 분들 같이 저와 같이 근육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근육 운동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할까요? 뭐 최근에는 먹뱃이다, 뭐 먹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실의 근거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 저의 경험과 현재 체중 유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체중 유지하는 방법, 과식하고 폭식하고 그 다음에 먹방 유튜버들이 체중을 유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위장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네, 평상시에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쓰는 종이컵의 반 컵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게 음식물을 먹었을 때 한 2리터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크게는 50배까지 팽창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늘어난 위장은 좀처럼 줄어들진 않고요. 너무 오랜 기간 위가 늘려져 있다 보면 위험하고 위가 지속해서 늘어야 했던 부분들은 결국에 위 축소 수술을 받거나 절개를 하는 위장을 줄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먹방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음식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장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흡수되지 않고 음식물이 바로 장으로 내려보내지니까 축축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보통 트레이너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어릴 때부터 뚱뚱했거나 아니면은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 말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꽉 말라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두 부류가 많거든요. 근데 제 주변 분 중에서 진짜 살이 안 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 진짜 열심히 드시거든요. 뭐 조금 더해서 얘기하면 꾸역꾸역 먹는다라는 정도까지도 열심히 드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먹다가 바로 배가 아파 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엄청 부러웠지만 그런 분들은 살이 안 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먹방 유튜버 분들도 이런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 먹는 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고 해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섭식 장애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다룰까 말까 했는데 저도 대학교 시절에 이 체중을 유지하려고 이 섭식 장애가 있었거든요. 현재는 술을 전혀 먹지 않지만 대학교 때는 운동을 하고 집단에서 어울리면서 운동이 끝나면 식사를 하면서 술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술 먹고 식사를 하면서 아침에 해장까지 하게 되면 2에서 3kg는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또 먹고 나면 다시 체중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3개월도 안 돼서 15kg 정도 체중이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한 번쯤 그 과식과 폭음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토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 체중도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날 뭐 숙취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구토를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섭식장애의 일종인 거를 알게 되면서도 체중이 늘지 않고 그 다음날 더 힘들게 되니까 습관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술을 먹지 않고 음식물을 조금만 과하게 먹게 되면 구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상태가 돼버렸는데, 제가 다행히도 1년 정도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군대에 가면서 그 섭식장애가 고쳐졌거든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활동량은 많고 먹는 건 정해져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고쳐지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같은 분들처럼 일부 유튜버 분들은 편집을 통해서 먹고 뱉거나 먹고 구토를 하면서 살이 안 찌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섭식 장애들은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겪으면서 느꼈던 게, 이 명치에서부터 목까지 항상 불편감이 있고 위와 식도에 손상이 되게 많이 가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 불편감이 바로바로 와요. 그러니까 빨리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런 섭식장애가 대학교 때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라방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운동량입니다. 네, 이렇게 폭식을 해도 먹방 유튜버들이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운동량인데요. 어느 유명한 유튜버분이 하루 밥은 3끼 다 챙겨 먹으면서 운동은 주 2회 3회 하면서 몸이 바뀌고 싶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루에 3끼를 밥을 먹듯 운동을 3번 하면 정말 살이 안 쪄요. 태릉 선수촌 선수들도 먹는 양과 훈련량이 비례하다 보니까 엄청 먹는 음식량이 많아도 살이 안 찌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바로 체중이 불게 되죠. 그러면 급격하게 비만해지고 찌시는 분들을 보셨을 텐데, 저희 경우에도 하루 식사량이 많을 것 같은 날에는 반드시 공복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이상 하고요. 네, 유산소를 매일 1시간 가량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65일 중에 저는 350일을 유산소 운동을 해요. 어떻게 살겠냐 하겠는데, 제가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남들처럼 기초대사량이 절대 높지 않고, 저는 활동 대사량을 늘려서 살을 안 찌게 하려고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에너지로 소비하기 위해 일부 유튜버 분들은 하루에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도 운동을 한다고 해요.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헬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3시간이나 6시간은 못하지만 과식과 폭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날에는 약 한 3시간 정도 운동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게끔 바로 에너지원을 쓰게끔 해주시게 되면 확실히 살이 찌지 않고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4번째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는요, 가설적 단식의 효과예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먹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시게 되면 유튜버 분들이 지금 16시간째 공복 중이에요, 혹은 어제 이후로 오늘 첫 끼예요, 그래서 빨리 먹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도 1인 1식, 그 다음에 같은 1식과 같은 간헐적 단식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식사 시간에 따른 습관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을 먹을 시간, 점심을 먹을 시간, 이렇게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식사를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런 식사 시간을 제한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먹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먹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건 조금 거짓말이긴 하지만,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고집하지 않아도 일반식으로 식사를 해도 체중 감량의 효과와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만간 또 안내랑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먹방 유튜버 분들이 살 안 찌는 이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정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365일 중에 350일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먹으려고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안 보이는 데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비율을 이렇게 오리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유유히 이렇게 물속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되게 헤엄을 막 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 근손실이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체중 감량의 효과가 처음에는 있지만 나중에는 더 안 먹어야 되고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돼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오늘은 약간 어그로긴 하지만 먹방 유튜버들이 살이 안 찌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먹는 거를 워낙에 다들 좋아하시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겠지만, 네, 이 먹는 양을 무조건 줄이거나 뭐 운동량을 막 늘리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그게 어려우면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많이 먹었으면 그만큼 보상작용에 의해서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섭식 장애가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빨리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고칠 수 있게끔 병원의 이런 진료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도 1년 가까이 그런 섭식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 이게 되게 창피한 부분이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와 같은 섭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발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참고 제한된 상황이 많고 바깥으로 노출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섭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빨리 이렇게 회복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청하시고요. 저는 주말에 좀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일상을 많이 올리는데 주말에 진짜 좀 과하게 심하게 먹어서 우리 오늘 선생님이 여기 라방 찍기 전에 매니저님 좀 살이 찐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거기에 보상작용에 의해서 저 오늘 이 라방 끝나고 또 이렇게 1시간의 유산소를 또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 분들은 6시간에서 8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체중이 많이 찌죠.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 성심성의껏 또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건강들 잘 챙겨주시고요. 건강전도사 근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